그러니까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 통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번 볼게요. 저기 지하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지하층을 말하면 원래 계단으로 돼 있던 거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저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경사를 만들으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근하는 게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말고 이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 대체 몇 시에 출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뒤늦은 시간에 이 길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출근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교통을 통제하고 칸보이가 붙고 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장 출근도 매일 했다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9시 전에 대통령이 없는 차가 출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탄 차는 그 몇 시간 뒤에 몇 시간인지 정말 반나절 뒤가 됐는지 언제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출근하고 싶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때는 그럼 대통령 경호 원칙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왜냐하면 경호 원칙을 지키면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다 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 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의혹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내용은 이겁니다.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늦게 출근할 때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다는 건데 글쎄요. 김 교수님. 늦게 출근할 때 들어갈 통로가 필요하다. 워낙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 다 노출이 돼서 그게 관찰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용산 집무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아마 서초동에서 출퇴근할 때도 보면 나중에 보면 출근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아까 나와 있는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24시간은 사실은 다 관저에 있던 집무실에 있던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건 맞거든요. 예. 하지만 적어도 집무실에 9시 정도 출근해서 있어야 적어도 밑에서 이제 보고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결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시들을 내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적으로 사저에 있거나 관저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좀 없는 상태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출근이 6시가 되고 7시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것처럼 9시에 정도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9시에 출근하려면 6시 반 돼가지고 새벽에 그 만원 열차를 타고서도 다 출근하는 상황인데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호 가지고 통제되고 경호 차량이 붙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9시까지 출근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비밀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그래픽이 있죠. 그러니까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 통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번 볼게요. 저기 지하층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지하층을 말하면 원래 계단으로 돼 있던 거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저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경사를 만들으니까 차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근하는 게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밀스럽게 가기 위해 저 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단이었다는 거는 차는 원래 드나들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이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원래 이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언론이나 처음부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에 대한 그 근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카메라가 찍거나 언론에서 취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이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는 결국 대체 몇 시에 출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뒤늦은 시간에 이 길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의 출근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교통을 통제하고 칸보이가 붙고 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장 출근도 매일 했다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9시 전에 대통령이 없는 차가 출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대통령이 탄 차는 그 몇 시간 뒤에 몇 시간인지 정말 반나절 뒤가 됐는지 언제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출근하고 싶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때는 그럼 대통령 경호 원칙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왜냐하면 교통원칙을 지키면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다 알거든요. 예.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차량이 붙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럼 티나지 않게 가기 위해서 경호 수칙까지 다 어겨가면서 아마 저 비밀 통로로 좀 출근을 했다는 건데 예. 저는 이게 밝혀진 MBN의 그 취재로 밝혀진 이상 그러면은 대체 대통령은 이 3년이라는 임기 동안 대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위장 출근한 것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출근한 시간도 저는 이거는 그 조사를 해서 정말 얼마나 불성실하게 대통령의 직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단순화한 거긴 하지만 여기가 원래 국방부 건물이어서 제가 국방부를 출입한 적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는 원래 도어 스태핑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게 이 정문으로 보이는 곳으로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맞은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게 도어 스태핑이 저 장소예요. 원래 이 국방부 건물 앞쪽의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저 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이용을 했다, 실제 이용을 했다는 것이 또 저희 취재고. 그렇죠.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김 교수님. 청와대에 그냥 있었으면 사실 청와대에도 관저는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무실로 나오는지 출근하는지 기자들이라 모릅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청와대 시대를 그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뭐 청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청와대가 나와서 아마 광화문에 새로운 이제 뭐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는데 아마 윤석열 뭐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떤 소통의 단절보다는 차라리 용산에 이런 새로운 어떤 대통령실을 만들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긴 했는데 결국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아마 대통령 관저하고 집무실의 어떤 그런 구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집무실에 나와야 나름대로 전체적인 모든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지 예. 관저에서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아마 보면은 늦게까지 주무시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생각하다 보면 아침 늦게 출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9시 전에는 출근해서 대통령이 딱 자리에 앉아야 그다음부터 모든 수석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비서관들이나 전체적인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특히 예. 도어 스태핑 할 때만 해도 그 정상에 출근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소통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난 이후로 아마 저렇게 지각 출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걸로 이렇게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조사들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마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또 하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행안위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민주당 양분한 의원이 가짜 출근 경호를 지칭하는 은어가 있느냐라고 이제 경찰 측에 물어봤더니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장 제대라는 음모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장 출근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장 출근이라고 출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알았겠죠. 지칭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지금 뭐 위장 제대 중이다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음모까지 만들어 가면서 만약에 정말 이게 일회성이었다면 음모를 만들었을까요?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음모까지 만들면서 경호처에서 내부에서 소통을 했다는 증거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냥 밤 늦게까지 국정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좀 늦잠을 자서 늦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사유라면 예. 이런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던 원래 사람이 드나드는 계단을 깎아서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까지 그런 그 비밀 출근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을 소홀히 했으며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는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당연히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건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대체 몇 시에 출근했는지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아마 예. 이 위장제대를 했던 위장제대에 협조했던 경호처들도 아마 이거 위장제대라는 이 음어 하에 아마 기록들을 남겨놨을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보도 하나 더 보면 어제 저희가 이제 휴대전화가 반입이 돼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의 안부를 살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려요. 그러면 혹시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가 하나 나온 것이 구속된 이후에도 뭐 외교 안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좀 의혹인데 실제로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긴 했지만 업무가 정지된 상태. 그래서 뭐 직무와 권한이 중지됐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지시를 못 내렸을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구속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잘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은 좀 많이 구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거기 간 분들이 보면 어떤 결재를 받으러 간 부분이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궁금해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아마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개진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직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직무와 권한이 중지가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사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물어보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진 않았을까. 하지만 직무와 권한이 중지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라든가 예.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국정 현안을 듣고 국정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관계가 조금 파악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업무가 정지가 됐지만은 신분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나란 일 걱정 수준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지시냐 아니냐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불려간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 비상계엄 때도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 또 그 몇 명들은 불려가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로 뭔가 대통령의 뭔가 신의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불려갔을 때 과연 그런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걸 거역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국정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던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예. 문제입니다만 혹시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뭐 증거인멸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그걸 증거인멸의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런 부분의 행위가 분명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핸드폰을 저는 그래서 그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을 때 이거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서 마치 들어갔을 때 그냥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정도 행위만 했다라는 그냥 그 블러핑을 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역시나 뭔가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뭔가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 부분에서 있었고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게 된다면은 이거는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충분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근거였기 때문에 예. 역시나 저는 특검이 제대로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뭐 물론 국무위원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본인 스스로 볼 때는 그 비상기업 자체를 계몽형이라고 얘기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예. 아마 탄핵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충분히 기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때 보면은 탄핵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았던 건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상기업 자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아무튼 민주당이 어떤 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난 이후로 여러 가지 입법 폭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탄핵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계몽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아마 본인이 짧은 시간의 기염이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국무위원들과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팔로우업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들이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성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도소에 그러니까 특히 구속된 상황에서 어떤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어떤 증거 인멸을 위한 논의를 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구속은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본인의 주장 자체가 뭐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든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사항들 국무위원들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뭐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